갑자기 또 열받네.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고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도 이 문저털레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 발목을 잡고 민주당을 지들이 먹으려고 그러고 유튜브가 썩을 대로 썩었다. 이것들이 완전히 친목질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민주진영의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께 저는 기회라고 봐요. 이번 기회에 김어준하고 완전히 선을 그음으로써 문재인과 이재명은 다르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에게 뚜렷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그 2030, 그 젊은이들도 민주당은 다시 돌아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대형 호재가 정치적으로는 전 대형 호재가 터졌다고 봐요. 확실히 문저털레랑 이재명 정부가 선을 그을 수 있는 찬스잖아. 쟤네들이 자폭했잖아요. 끝까지 선을 긋고 완전히 패족을 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문저털레를 완전 패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70% 지지율을 돌파를 하고 진짜 성공한 정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보세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은 친문 세력들이 절대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에 권력투쟁을 피를 안 보고 권력투쟁이 끝난 적이 없어요. 다 결국은 피를 봐야 끝나는 거야 이게. 그게 권력투쟁의 본질이에요. 친문 애들이 20년 동안 민주당 주류 세력 하면서 꿀 빨고 있고 대통령도 2번이나 했고 그러면서 헤쳐먹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동안 민주당의 주류 세력으로 그중에 2번 10년을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꿀빤 게 얼마예요? 아니 쟤네들 유튜버들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어준 SBS에서 블랙하우스 방송했어요. 주진우 그 MBC에서 스트레이트 방송했었죠. 그거 끝난 다음에 뭡니까 아닌 밤중에 주진우인가 그런 방송했죠. 최욱이 KBS에서 더 라이브 했죠. 얘네들이 이 문저털 유튜브들이 김어준한테 충성을 다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욱이 우리가 볼 때는 희한하잖아. 이상한 게 뭐냐면은 아니 김어준 뉴스공장은 경쟁업체잖아요. 경쟁업체. 아니 김어준이 망하면 최욱은 이제 원톱이 될 수 있어. 이 기회를 잡았잖아. 최욱 입장에서 보면은 김어준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최욱이가 민주진보 진영의 원톱 스피커가 될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이 기회에 최욱이는 지금 김어준을 조져가지고 그 털목민들을 싹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이제 1등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줘야 이게 맞는 거잖아.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경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업체가 지금 망할 상황이 된 거잖아. 경쟁업체가 사고 친 거 아니에요. 기회인데 안 하잖아요. 최욱이가 안 하잖아. 왜 안 하겠어요? 그게 자회사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불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 자회사인 거예요. 친문 자회사인 거야. 친문 스피커 정점에 김어준이 있고 그 밑에 자회사가 누굽니까 조불쇼 그런 쫙 있는 거야 쫙. 반면에 이동영이는 지금 완전 찬스 잡아가지고 막 털고 다니잖아요 이제. 등신같이 이제 와서. 처음부터 나랑 같이 조졌으면은 이동영이가 다 먹는 거예요. 좀 멍청한 놈이야. 제가 대선 끝나고 블랙하우스 방송을 이제 한 이유가 이거 김어준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남기가 어렵겠다 제가 판단이 들었어. 그래서 대선 끝나고 김어준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키워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채널TV 방송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원래 대선 끝나면 유튜브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까지만 보고 저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유튜브를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선에 이길 줄 알았어. 근데 졌어. 그리고 대선 지고 다음날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시청자가 동접자가 한 300명 400명 될 때예요. 제가 그 시청자분들 다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5년 더 하겠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될 때까지는 한다. 그러면서 2가지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수박 소탕을 하겠다. 수박과의 전쟁을 한다. 민주당 내 친문 수박 세력을 완전히 정리를 시키겠다. 이 약속을 하나 드렸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유튜브 정화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유튜브가 정화를 해야 된다. 유튜브가 썩을 대로 썩었다. 이것들이 완전히 친목질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민주진영의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엄청 싸웠습니다. 그 막 개장수 때려잡고 뱀장수 때려잡고 돼지 때려잡고 그 동물농장하고 제가 엄청 싸웠을 때 여러분 다 기억나시잖아. 그 2가지예요. 수박놈들 때려잡는 거하고 유튜브 정화하는 거. 그 정화의 중심에 있는 놈이 김어준이기 때문에 김어준하고 블랙하우스 만들어가지고 정면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동영이 대안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 이동영이 커야 된다. 이동영이 김어준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 커야 된다. 근데 이 등신이 왜냐면 지도 거기 친목질 카르텔에 지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이동영이도 그 팟캐스트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되고 YTN 이런 데 진출해가지고 나름 지가 말하는 대로 상발이가 된 거잖아요. 그 똑같은 놈이었던 거야 제가 볼 때는. 그 제대로 깝니까? 그때 이동영이 딱 친명 스피커로서 각 잡고 김어준을 견제를 했으면은 지금 저는 김어준만큼 컸을 거라고 봐요. 쪼다요 쪼다. 이동영이는 간때기가 작아가지고 그냥 그 김어준 밑에 있는 것도 얘는 그냥 감지덕진 거야. 김어준 하나를 못 때려잡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껄쩍껄쩍 대고 있는데 뭐가 됩니까? 이제는 저보다도 안 나오잖아요 시청률이. 이제는 넌 글렀어 임마. 이제 와가지고 까면 뭐하니? 그동안 다 깐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안 하잖아요. 얘네들이. 김어준이 이렇게 똥볼을 차는데도. 갑자기 또 열받네. 옛날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요.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고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도
이 문저털레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 발목을 잡고 민주당을 지들이 먹으려고 그러고 권력을 그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저 정치평론을 나름 오래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바인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권력은 없다. 얘네들이 20년 동안 꿀 빨고 있었는데 막 KBS도 나가고 MBC도 나가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 시절이 다시 오길 바라지 않겠어요? KBS 한번 나가면 뭐 출연료가 뭐 몇백씩 되는데 김어준도 지금 뉴스공장이 자력으로 큰 게 아니잖아. 결국 TBS에 그 포맷을 TBS에서 만든 걸 김어준이 갖고 나와가지고 지금 뉴스공장 20만 30만이 보는 그런 채널로 만든 거잖아. 그게 문재인 친문의 후광이 없이 김어준 본인의 실력으로 이만큼 컸겠냐고.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때로 더 돌아가고 싶은 거야. 아직도 화양연화 김어준의 그 전성기 문재인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조국 바지도 내놓고 지가 뒤에서 상황으로 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끝까지 가야 끝나요, 여러분. 이대로 안 끝납니다. 계속 그럴 거예요. 네, 대통령님 만약에 보신다면은 얘네들이 무슨 선의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1, 2주 더 떠들어대겠다 2주 동안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조국당과 친문들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즉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이걸 조국한테 밀어주기 위해서 검찰 개혁 가지고 시비질을 하는 거야. 그냥 시비를 하는 거예요. 김어준이 아까 뭐 빗자루에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칼을 뺏어가지고 빗자루를 지어줬는데 그게 확실히 빗자루인지를 우리한테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빗자루를 줬는데 자꾸 칼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야 지금. 빗자루를 칼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용을 하잖아요. 수용을 하면은 이 빗자루도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 그죠? 야 이거 빗자루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다음 얘기는 그거예요. 야 이거 봐라, 빗자루 맞지? 지금 자꾸 빗자루를 내놨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빗자루를 내놓은 거야. 잘 청소를 했어요. 수사기소 분리했고 공소청 수신처 만들었고 수사권 없애버렸고 보안 수사권을 주는지 마는지 문제만 이제 더 논의를 해보자 이런 단계 있잖아. 그래서 완전히 칼을 뺏었는데 얘네들은 자꾸 빗자루인데 그게 칼이야 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쟤네들 요구를 들어주잖아요. 들어줘가지고 그래 빗자루 만들었어.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빗자루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이 얘기를 한다니까. 빗자루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죽이려면 죽이지. 빗자루로 두들겨 패봐. 사람이 안 죽겠어요? 그러니까 빗자루도 없애 이런다고. 이제 지금 검찰 개혁 가지고 시비질을 하는 건 지금 보세요. 처음에는 뭐 중수청 이원화가 문제다, 수사 뭐 보안 수사권이 문제다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지금 또 딴소리해. 지들 여론 수렴 해가지고 당론으로 결정을 했잖아.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딴 걸 트집 잡아요. 그래서 트집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네들 정리 안 하면은 이번에는 검찰개혁 입법은 어떻게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또 다른 걸 트집 잡아갖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힘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임기 후반기로 가면은 김어준이 임기 초에도 저러는데 임기 초에도 지금 대놓고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니 임기 1년도 안 됐는데 김어준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공격을 하는데 만약에 집권 후반기로 가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대통령 후반기가 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유튜버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물어뜯고 조국 키워주려고 또 지랄 발광을 하겠죠. 어떻게든 합당을 해가지고 조국 대통령 만들어서 또 친문 천년 왕국을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얘기, 앞으로 2주 동안 해야 된대요 김어준이. 2주 동안 지금 또 검찰개혁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대겠다라는 겁니다. 이 지랄을 해놓고도.